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주가 폭락시키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로 미국 정치를 움직인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날리면서요,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주가가 폭락하면서 거의 18개월 내 최저점을 찍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른 기업들은 다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테슬라만 혼자 마이너스 5%로 폭락을 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요, 공화당에 투표하라는 그 트윗을 날리면서 아주 그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윗을 살펴보면 이제 그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지금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트윗을 날렸죠. 그 바람에 이제 양쪽으로부터 이제 모두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수장이 미국의 한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장악한 뒤에 며칠 만에 바이든 대통령 반대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를 한 거는 인수를 했는 건 좋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가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리 필즈 서던 캘리포니아 교수는 머스크가 미국 유권자의 최소 절반을 고립시키거나 포기하기 때문에 경솔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솔한 생각으로 보이죠. 지금 그냥 볼 때는 그 소셜 미디어를 인수를 한 그 대표로서 이런 한쪽으로 쏠린 그런 정치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는요,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과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이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전기차 세금 정책, 그 다음에 억만장자세를 둘러싼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기업에게 최소한의 그 법인세를 매기고 또 법인세율을 높이면서 이제 기업의 그 수익을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지출을 많이 하게 되고 대규모 지출을 통해서 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건지 대규모 지출 범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이게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건지 이제 일론 머스크로는 굉장히 답답한 그 입장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최근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겨냥해서 머스크가 전 세계에 거짓말을 뿜어내는 수단을 사들였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날선 비판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가 왜 이 시점에 그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이런 트윗을 날렸을까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이 앞선다고 생각했으면 감히 이런 트윗을 날리지는 못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판세가요, 최근에 이 판세가 지금 공화당 쪽으로 조금 유리하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하원 쪽은 거의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상원 쪽에서 이제 박빙입니다. 상원에서는 그 민주당이 우세할 거다, 그래도 우세할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판세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로서는 이번 트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화당을 찍으라고 함으로써 이제 공화당 쪽으로 이 미국 정치를 좀 옮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히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제 공화당이 찍어달라고 트윗이 이제 날리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은 그 민주당이 하고 있지만 이제 하원과 상원이 넘어가고 주지사도 지금 공화당 쪽이 유리한 상황이죠. 물론 박빙인 부분도 있지만 아마 이 상원, 하원, 주지사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그 반기업적인 정책이 이제 공화당으로
의회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요, 그 ABC 방송하고 같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때 응답자의 그 50%가 그 공화당을 찍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48%가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심을 가를 이슈로 그 공화당에 유리한 경제, 인플레이션 이런 답이 많았다고 하고요. 민주당을 뽑겠다는 사람은 이제 민주주의의 위협, 낙태 뭐 이런 주제를 했는데 이제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도 말아먹고 인플레이션도 엉망이고 뭐 금리는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4번씩이나 밟고 막 이러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엄청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너무 높아서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 기업들은 또 그 대규모 지금 감원을 하고 있죠. 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그 이런 경제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을 묻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MBC 쪽에서는 또 민주당이 48%, 공화당 47%라고 했는데 이런 초박빙 판세에서 그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이제 공화당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 그 전례를 보면은 그 노령층이라든지 보수층, 저학력층 등 그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 설문 참여도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투표해 보게 되면 이제 공화당 쪽이 훨씬 좀 높게 나오는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쪽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뉴욕주의 주지사 그 유세에 같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민주주의는 투표 용지에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고 만약에 이번에 다 넘어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그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간 선거는 역사상 가장 그 비싼 선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지금 양쪽에서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공화당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제 큰 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는 이제 공화당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이렇게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일 오후 6시, 그 한국 시간으로는 9일 오전 8시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종료될 예정인데요. 그 오전에 아마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집계 결과를 언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뭐 신기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편 투표 집계에서는 그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개표 초기에는 공화당이 앞서 나가는 붉은 신기루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트윗을 꼭 날려야만 했던 이유는 또 과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하고 그 마찰을 빚어왔었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 산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죠. 그럼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 운영 부분에서만 이제 비판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생활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들까지 막 이제 날리면서 그런 루머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해내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그런 비판을 계속해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때마다 이제 굉장히 화는 나지만 뭐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는 그런 그 미디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제 방어를 했지만 거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플랫폼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왜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해왔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테슬라가 바로 차원이 다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하는 그런 차원의 회사가 아니라 바로 다른 차원의 회사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항상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속 가능한 그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그런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특허도 모두 그 공짜로 배포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산업 자체를 모두 전기 자동차로의 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특허도 이제 다 무료로 이제 뿌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가서는 안 되고 테슬라만 가서는 안 되고 다른 기업들과 이 산업 전체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머스크는 여기에서 그 전기차 사업을 그 가속화하고 있지만 테슬라 이전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 기업이 없었다. 이렇게 론 바론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론 바론이 또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없었다면 그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빨리 만들 생각을 못했을 거고 스페이스X처럼 위성을 쏘아서 인터넷을 할 생각도 못했을 것인데 일론 덕분에 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빨리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없었다면요,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자신들의 그 내연기관 자동차로 계속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나타나서 테슬라를 만들어서 지금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그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출현 이후에 이 기존 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원하지 않던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바꿉니다. 디자인을 바꾸고 뭘 바꾸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로 이제 차를 팔아서 그냥 자기들이 수익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등장을 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 산업 자체를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하기 위해서 그 라인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만 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기차 생산 라인도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추가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점점 더 이제 악화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수익이 나지는 않거든요. 전기차 만드는 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의 전환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테슬라와 비교해서는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악화되는데 또 전기차로 전환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는 IRA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전기차로 전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던 바를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큰 진통도 겪고 있고 수익률 악화라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광고 수입을 주면서 그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 기사만 계속해서 뿌려왔던 거죠. 무려 10년이 넘게요. 자,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거는 이제 상상을 다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트위터를 예전부터 계속해서 인수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뭐 굳이 그 광고 수입을 주면서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방어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해서 이 트위터에는 개인들이 모두 그 자기들의 그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트위터를 인수 성공하고 나서 이번 판세에서 드디어 이제 공화당 쪽으로 넘길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이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핵심적인 방점을 한번 빵 찍겠다라고 해서 이 트윗을 날린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됐죠. 이 트위터로 인해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중간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 트위터가 제대로 자리 잡아가지고 테슬라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간의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기까지는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비판과 주가 폭락은요, 언젠가 뭐 발생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일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 때문에 기존 레거시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던 전기 자동차로의 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익률 악화까지 이제 겹치고 있고 존폐 위기에 이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정말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일주일 다 출근하고 뭐 하면서 지금 따라가려니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하는 차원의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테슬라 차원이 다른 기업, 이 영상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를 이제 품었죠. 자기가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싶어 하던 트위터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여론들을 이제는 공정하게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쪽으로 완전히 지금 정치적인 구조가 이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계적인 그런 균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트윗을 날린 것이 아닌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오늘 하루 굉장히 괴롭죠. 이제 거의 뭐 1년 내 최저점을 찍는 그 폭락을 하게 됐지만, 이런 테슬라 주가를 폭락시키는 일론 머스크를 또 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테슬라를 공격했던 그런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대항하면서, 또 실제 우리 개인들이 트위터에서 공정한 여론을 또 만듦으로써 테슬라의 진짜 가치, 사회적인 진짜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일시적인 주가 폭락은 우리가 한번은 좀 겪고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주가를 폭락시키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미국 정치를 움직인다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